로봇세, 탄소세, 데이터세, 아이디어 수준으로 연구하는 단계에 있지 이게 그 재원이 보장돼 있는 게 아닙니다. 소득세, 소비세, 사회보장세 이게 한 77%거든요.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는 사실상 의미 있는 재원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재원을 만드는 게 어렵죠. 간단치 않죠. 그 간단치 않은 걸 하게 하는 게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모두가 가진 공유자산으로부터 나오는 공동의 가치, 우리 모두의 것을 나누자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선별복지에서 원래는 복지도 하면 안 된다. 각자 무조건 모두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초기 그 소위 산업자본주의 시대에서 그래도 인간의 최소한의 삶은 요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선별복지고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 부분적으로는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보편복지죠. 예를 들어 밥을 최소한 먹여는 주자 뭐 이런 거. 이제 요거를 넘어서서 나온 논의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을 누군가가 번 돈을 나눠 갖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게 전혀 아니고 기본소득의 기본적 개념은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유자산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들은 모든 구성원이 공평하게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탄소 같은 게 그런 거예요. 환경, 이건 모두의 것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하면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금을 붙여가지고 이 환경은 우리 모두의 것인가 골고루 나누자. 데이터는 우리가 만들잖아요.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오지만 그 자체가 데이터가 돼서 누군가가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만든 거니까 그건 또 골고루 생산한 사람한테 가야 된다. 토지, 지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한 자산이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인데 이게 개인이 노력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불로소득은 우리 구성원 모두가 가질 필요가 있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화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번 걸 뺏어서 나누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가진 공유자산으로부터 나오는 공동의 가치, 우리 모두의 것을 나누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자는 빼고 가난한 사람은 주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소득의 기본적 개념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대체 뭔가 일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가지는 건 당연하다.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죠. 지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으로 꼽을 몇 사람이 인류의 절반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회가 미래가 있겠느냐.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가라는 측면에서는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탄소나 아니면 데이터나 이런 것처럼 원래는 공유되는 자산인데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부를 더 많이 축적하고 있다면 다시 그게 공유되는 형태로 돌리는 게 일부나 기본소득의 이제 기본 개념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그 기본소득이 미래 전략으로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 인류 공통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세, 탄소세, 데이터세, 또 뭐 아까 공유재산 뭐 이런 부분들 다 검토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아이디어 수준으로 연구하는 단계에 있지 이게 그 재원이 보장돼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보장돼 있어서 그것을 쓰는 문제라고 한다면 훨씬 더 진지하고 치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게 우리 가야 될 방향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증세는 그런 미래의 아이디어 수준의 세목보다는 소득세, 소비세, 사회보장세 이게 한 77%거든요.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는 사실상 의미 있는 재원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GDP 대비 복지 지출이 이제 10% 선이에요. 그런데 이제 OECD 평균만 해도 21%쯤 되는데 우리가 현재 한 2,000조 정도 되니까 OECD 기준까지만 하더라도 200조 정도 이제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복지 지출을 연 200조. 물론 경제가 성장하면 3,000조가 되면 300조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한 400조 정도 기존 부분까지 하면.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고 또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뭐 그렇게 한 200조 정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해도 200조에 이 15조는 크지 않죠. 사실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 문제. 전 국가 예산 500조 중에 25% 아닙니까? 결국 마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불리할 때 또 유리할 때 비교 대상이 달라요. 그럼 비교 대상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제 서구 유럽들의 경우는 이제 복지 지출이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 복지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는 기존의 복지를 통폐합해서
행정비용이 적게 되는 기본소득으로 가자는 논의, 소위 우파적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됐죠. 근데 우리는 계속 복지를 늘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늘어가는 복지를 그중에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가고 또 나머지 일부는 기존 복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지 기존 복지를 통폐합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경제 기구들도 한국이 기본소득을 도입하기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 복지를 정리할 게 없어서. 정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혼란과 반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복지를 늘려가야 되고 이 복지라고 하는 게 단순히 과거처럼 나눠져서 흩어져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역화폐로 반드시 시장의 수요로 공급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발굴했기 때문에 경제정책으로서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처럼 이게 소극적으로 좀 낭비다.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면 좋겠고요. 이게 오히려 저는 지역화폐가 결합되면서 경제정책으로서의 성격이 복지정책으로서의 성격보다 훨씬 더 커졌다. 그래서 복지적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서구가 경험한 것들을 우리는 좀 이제 짧게 좀 그렇습니다. 재경험하면서 복지를 일부 늘리면서 그 감당 부분에 또한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메우자. 정책과 정책 간의 경쟁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정책이 반드시 틀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지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복지적 경제정책이다. 그렇습니다. 기존과는 좀 다르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원 지사님. 뭐 이재명 지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눈앞에 막 몇백 조가 쌓여 있는 것 같은 자꾸 착각을 일으키게 하시는데 저는 뭐라도 좀 줄여내고 실험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은 저는 높이 삽니다. 그리고 그걸 뭐 꼭 배관시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열린 자세로 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자 이번에 추경 보십시오. 8조. 그렇게 해서 이제 영업 제한된 자영업자들 200만 원씩, 150만 원씩 그렇게 나눠주고 하는 이거 8조 전부 국채입니다. 26조, 야 그거 예산 절감하면 나는 눈 감고도 한다. 뭐 말이 쉽죠. 26조를 매년 확보한다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OECD 기준으로 복지 비율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복지 수준 그냥 유지해도 복지 비용은 엄청 총량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는 가장 높이 평가하고 싶은 분야는요. 복지비를 연간 한 10%씩 늘리면서 그나마 많이 이제 복지를 총량을 늘리고 있어요. 이거 앞으로 꾸준히 가야 됩니다. 이게 송파 세모녀 전국에 어디 있을지 모르는 여기에 골고루 미치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하루가 시급하고 이 부분이 절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26조라는 큰 돈, 이게 모든 기초연금, 모든 수급자, 그리고 모든 사각지대에 있는 지금 위험에 처한 국민들을 지금 다 2배로 구제할 수 있는 예산을 마트 맛배기로 4만 원씩 나눠주겠다. 도저히 이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고 싶고요. 지금 청년들 말씀하셨죠. 자, 월 4만 원. 물론 야 그거라도 어디냐 할 수는 있겠지만 훈련에 집중하고 미래의 꿈을 꾸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수한 적응 역량이 되는 청년이 되려면 그거 갖고는 안 되죠. 훈련에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제주도는 더 큰 네일 센터라고 벌써 작년부터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 훈련에 2년간 집중하는데 월 150만 원씩 훈련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과 연계시켜서 미래를 우리 아이들 세대를 대비시키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돈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증세 협조할 테니까 이 부분을 실효성 있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득 보장을 하고 그다음 2030과 아이들 세대가 닥쳐오는 불안정한 미래 세대에 정말 준비가 잘 된 기본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으로 커나갈 수 있게 잘 쓰자. 그런 의미의 기본소득입니다. 재원을 만드는 거 어렵죠. 간단치 않죠. 그 간단치 않은 걸 하는 게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국가부채 얘기하셨는데요. 국가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국토부채율이 가장 낮은 훌륭한 국가입니다. 대신에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율이 가장 높은 국민이 가난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이전소득, 즉 정부가 개인한테 지원하는 이전소득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국가가 부채 낮은 정말 건전한 국가 되려고 국민들을 가난뱅이 만들고 있는데 그 국가 부채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서구 선진국의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늘어나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는 결국은요 실제 갚는 게 아닙니다.
개인 부채는 반드시 갚아야 되고 안 갚으면 파산하는데 국가 부채는 발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대환합니다. 예. 숫자만 고쳐서 쓰고 있는 거죠. 국가 부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는데 너무 많이 늘 거냐 적게 늘 거냐 하는 건 문제지 계속 늘어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